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포함이 들어간 학교들이 몇몇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선사까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초쯤에 아마 중간고사가 대부분 학교들이 시작될 텐데요. 자,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읍시다. 자,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자, 유교적 통치 체제의 정비입니다. 조선의 건국입니다. 조선의 건국. 자, 권문세족이 토지 변경이 너무 확대됐고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너무 심해지자, 자,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그치, 공민왕 다음에 여러분 그 우왕이 왕이었어요. 우왕. 그 전에는 창왕이 있었는데, 창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왕 다음에 창왕, 그 다음에 공양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 마지막 왕들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공양왕. 자, 마지막 왕들의 업적이 뭐라고? 나라를 열심히 말아 드셨다라고요. 그치? 공양왕이 있습니다. 공양왕. 이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우왕의, 결혼한 왕비가 누구냐면 최영의 딸이야. 그리고 최영은 워낙 보수적이라서, 자, 누구랑 손을 잡고 있었습니까? 문벌 귀족, 즉 권문세족과 손을 잡고 있었죠. 원나라에게 연락이 아부하는 권문세족과 손을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권문세족과 최영 장군과 우왕이 손을 잡고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우왕과 대립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조선을 세운 이성계, 그치?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있었단 말이야. 되나요? 자, 근데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명나라가. 자, 이거 원나라가 가진 거 아니냐? 너네 내놔라. 그랬더니 우왕과 최영이 뭐라고 했어요? 싫어. 줄 수 없어. 그랬어.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요동을 정벌해야 돼. 그치? 명나라를 쳐야 돼. 라는 겁니다. 자, 이성계는 반대했지만 우왕과 최영이 밀어붙였죠. 그래서 총사령관을 두고 최영, 부사령관을 누구야? 이성계. 근데 최영은 우왕을 지켜야 되는 명분으로 이성계만 갑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7만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위화도라는 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가면 개죽음이다. 다 죽는다. 7만 명이 모두 다 죽는다. 원래 이성계는 이걸 반대했거든요. 네 가지 이유로.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소역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금은 장마철이라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거기다가 농번기에 농민들을 끌고 갈 수 없다. 북쪽으로 군대를 다 돌리면 남쪽에서 누가 외놈이 난리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뭡니까? 자, 위화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반역이냐? 그쵸? 반역이냐? 아니면 가서 충신으로 죽을 것이냐? 근데 이성계는 뭐합니까? 군대를 돌립니다. 그쵸? 반역을 저지른 거. 이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군인들은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바로 개성에 와서 우왕과 최영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칠 수밖에 없고 이걸 뭐라 그래?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걸로 이제 권력이 누구한테 왔을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에게 권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성계와 급진계합파가 손을 잡아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라는 거죠. 이때 급진계합파 대표인물이 누구라고? 아주 도전적이야. 급진계합파 이름에서부터 막 도전적이란 말이야. 누굽니까?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그쵸? 정도전이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요. 이 계획을 모두 다 세웁니다. 이게 바로 정도전입니다. 됐나요? 경복궁을 창건하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싶다. 그쵸? 그의 친구 정몽주는 반대했지만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정몽주가 반대합니다. 자, 근데 이성계의 그 아들 중에서 아주 개파간 성격의 무신이 아니었어. 군인이 아니었고, 얘 문신이었어.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문신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얘가 굉장히 성실이 조폭 같죠? 거의 조폭 같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방원인데,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 말에 떨어졌어. 정몽주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문명 왔던 정몽주를 이방원이가 잠깐 뵙자고 청했어요. 그리고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외쳤더니 그에 대한 화답으로 정몽주가 뭐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라 가실 줄이 있으랴. 절대로 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자 정몽주가 떠나자 이방원이가 어떡합니까? 부하투를 불러요. 죽여. 그쵸? 그래서 정몽주를 부하들이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성계가 굉장히 화를 엄청 냈지만 결국 조선은 건국됩니다. 혁명파의 전제격으로 과정법을 실시하고요. 봐봐. 고려의 권문세족들이 모두 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불만은요. 하늘을 찔렀어요. 빈부격차 엄청 컸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단 말이야. 그럼 개혁을 요구하겠지. 그래서 권문세족의 땅을 다 뺏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영농을 육성합니다. 이게 정도전의 엄청난 개혁 정신. 조선 초에는요. 엄청난 뭐 했습니까? 자영농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1392년 자 이거 연도 중요하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됐나요? 자 1392년이면 14세기지만 8년만 지나면 15세기가 되기 때문에 15세기부터 우리 조선을 보면 됩니다. 근데 1392년만 외워두면 여러분 연도 3개를 외울 수 있어요. 1392년에다 100년을 더하면 몇 년? 1492년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연도죠. 그리고 거기다 또 100년을 더하면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연도예요. 그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연도를 통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고려의 건국연도 몇 년이라고요? 900 약간 욕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918년입니다. 918년. 그치? 조선의 건국연도 몇 년이라고? 1392년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자, 국왕의 중심의 통치체입니다. 자,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태조 이성계. 고려는 태조 왕건. 그치? 헷갈리면 안 돼. 이성계. 그치? 엄마가 마트에 가면 이성계 얘기하잖아. 그치? 이성계 좀 봐. 아주 싱싱해. 글자는 좀 다르지만. 자, 국호 조선을 제정합니다. 한영으로 천도하고요. 정도전이 한영에다 뭘 주었어요? 경복군을 중건합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꿈꾼 게 뭡니까? 고려 사회를 보니까 왕들이 무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정치? 재상 정치를 꿈꿉니다. 재상은 유능한 사람이 정치를 하고 왕은 그냥 이어받는 겁니다. 정치는 다 재상이 하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재상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재상들이 나와서 조선을 돌보고 왕은 그냥 존재할 뿐이다. 뭐랑 굉장히 유사합니까? 이펀 군주제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 정도전에 굉장히 선진화된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 불교를 비판 후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세우죠. 그래서 조선의 건국 철학 두 가지 뭡니까? 성리학과 뭐예요? 풍수지리설이죠. 풍수지리설이 건국 기반사살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태조가 정도전하고 얘기한 거야.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했더니 8명의 왕자 중에서 가장 학문 실력이 뛰어나고 가장 문과 같은 방석이를 왕으로 임명하자 해서 방석이를 세자로 임명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열받은 애가 있었죠. 누굽니까? 태조 이방원. 그치? 우리 이방원 열받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치? 방석이 깔고 앉아버리죠. 그치? 제 1차 왕자의 난으로 자 권력을 더 잡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러자 방간이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군대를 끌고 와요. 형 방간이는 장군이야. 무신 출신이야. 태종 이방원은 문신이죠. 근데 이방원 성격이 장난 아니라고 그랬지? 형님 더 개기시면 뒤지십니다. 그래, 조용히 가십시오. 했는데 방간이가 그런 말 듣고 가겠어? 방원이를 쳐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작살났죠.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부활을 시켜서 어떡합니까? 정도전이 이런 사태가 너무 싫어서 한가롭게 그치? 암자에 가서 술을 한잔 하려고 하는데 방원이의 부하 2명이 와서 목을 잘라버려요. 영모라는 거죠. 목을 잘랐다는 건 영모죄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이 누구한테 와요? 태종 이방원한테 합니다. 원래 왕위는 둘째였던 누가 왕위를 물렸어요? 정종이 왕위 물려받았잖아. 근데 정종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정종이 태종 이방원이 정종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정종 형님은 나만 보면 벌벌 떠는 형님이에요. 자, 태종 이방원, 그쵸? 정종이랑 10살 차이 나지만 상당히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됐나요? 정종이 1년도 안 돼서 이방원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태종 이방원 어떻게 됩니까? 왕위 오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개국공신들, 자기를 반대했던 애들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 무슨 권을 강화하는 거야?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됐나요? 왕권 강화 우리 있었죠? 고려에 누구? 광종. 자, 통일신라에 누구라고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입니다. 됐나요?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왕 중심의 통치제, 재상 정치를 무너뜨려요. 정도전의 책을 못 보게 합니다. 그쵸? 자, 고려시대에 있었던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요. 의정부를 설치하고, 자, 2호 예병 형조판서들이, 요거 중요해. 2호 예병 형조판서들이 의정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재상들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육조 직계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육조 직계제입니다. 됐나요? 자, 사관원을 설치해서 대신을 견제하게 하고요.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기 시작했고요. 호패법, 요거 주민등록증, 조선시대 주민등록증 호패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자, 절들에 있는 사원들을 몰수하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사들을 폐지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얘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입니다. 됐나요? 자, 태종 이방원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첫째가 약간 맛이 갔죠. 그래서 셋째였던 세종 이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됐나요? 자, 이도가 세종대왕이 왕이 됐을 때 상황 전화가 2명이나 있었어. 정종,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태종이 미리 물려준 거야. 그치?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약간 세종대왕이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릅니다. 전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상황 정확하게 여쭤보고 대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태종 이방원, 세종이 왕이 됐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치? 태종의 외척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려요. 그쵸?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무슨 권을 강화하는 거야?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죠. 세종당이 왕이 오르니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자신만의 어떻게 합니까? 일할 사람들을 모이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집현전입니다. 됐나요? 그렇지? 그 의정부 서재들을 실시해서 왕과 신하가 어떻게 돼요? 자, 의정부 2호 예병 형조 판서들이 의정부에 있는 재상들에게 보고를 하고 재상은 필요한 것만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치? 자, 청백리라는 황희정승 같은 유명한 재상들이 나온 시대가 언제예요? 세종대왕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외친 게 뭐라고? 의정부 서사제. 왕권을 강화한 게 뭐라고? 육조 직계제입니다. 이거 둘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국가행사 유교적으로 하고요. 주자가를 시작하고 왕도 정치. 왕은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해요. 누가 창제했을까?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겁니다. 집현정의 학자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최만리. 최만리는 막 석고대제를 하면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백성들이 한글을 깨닫는 순간, 글을 낳는 순간 나라가 망합니다.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요. 그치?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큰 업적을 세웠지만 우리 역사에서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세종대왕의 아들, 딸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공주가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정의공주. 우리 노원에 가면 정의 여자 고등학교가 있죠. 그치? 쌍문동에 정의 여자 고등학교. 그 옆에 정의공주묘가 있잖아. 이 정의공주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했대. 그쵸? 역사책 한국사 시간에 안 나와서 안타깝지만 이 의미나 뜻 같은 거를 거의 집현장 학자들이 못 만들거나 세종대왕이 못 만들면 정의공주가 다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경연을 활성화시킵니다. 경연이 뭡니까? 신하들 중에서 똑똑한 학자들이 누굴 가르치는 거야? 왕을 가르치는 거야. 전하, 공부 좀 하십시오. 좀 공부를 하셔야 돼.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거야. 왕권을 뭐 합니까? 견제하는 거죠. 그럼 의정부 서사제와 자 경연제도는 뭐야?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 태종 이방원 나오면 뭐야? 왕권 강화. 되나요? 자, 그러나 우리 세종대왕
몸이 약했죠. 운동도 싫어했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그치? 세종실록에 병이 너무 많아. 그 문종한테 자 1년 동안 막 계속 약을 달고 살다가 결국 사망을 합니다. 문종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세종은 태종을 너무 싫어했는데 문종은 세종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버지 막 무덤에 가서 1년 동안 막 집을 짓고 살다가 결국 문종도 몸이 약해져서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었던 세조 수양대원을 부르죠. 뭐라 합니까? 내 동생아 우리 단종을 잘 보살펴줘라. 했더니 수양대원 알겠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종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런데 보살폈어 안 보살폈어? 안 보살폈잖아. 그치? 자, 왕권이 약화되고 김종서 황보인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요. 그러자 수양대는 어떡합니까? 김종서를 제거해버리죠. 그치? 세조는요. 세종은 닮기보다는 태종 이방원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치? 부하 2명을 끌고 와서 김종서 장군 100기를 청합니다. 김종서가 영의정이었는데 자 김종서가 허허 웬일이십니까 수양대군 했더니 부하들이 뒤에서 철퇴로 김종서를 철퇴로 쳐서 죽여버렸죠. 그치? 그래서 세조 수양대군 이것뿐 아닙니다. 지편전 학자들 박팽년 성산문 막 이런 애들이 밤대하니까 어떡합니까? 그치? 지편전의 학자들도 죽여버렸어요. 그치? 세조 수양대군한테 가서 막 지평자 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단종을 다시 복귀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세조가 뭐라 합니까? 나를 왕이라고 한 번만 불러다오 했더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잖아.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무슨 건 강화야? 왕권 강화야. 그럼 왕권 강화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됐나요? 6조 직계제 실시하죠? 말 많은 지편전학자들 폐지해버리죠. 그리고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자, 6조 직계제 나왔어. 왕권 강화제. 자, 2호 예병 형조 판서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야. 누굽니까? 태종과 세조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 옆에 지도가 나왔는데 사군 육진을 개척했죠. 누가 개척했을까? 세종대왕이. 그렇지. 스시마섬 정벌도 누굽니까? 세종대왕이. 그렇지. 사군의 최은덕 장군,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다는 날. 최은덕 장군, 육진의 누굽니까? 김종서 장군. 그치?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김종서 가수가 있잖아. 대다 없는 너를 부르는. 그 이름이 똑같은 김종서 장군과 최은덕 장군이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우리 영토가 현재 어느 나라 영토라고요? 그치? 현재 우리나라 영토라고요. 됐나요? 그치? 사군 육진을 개최해서 현재 우리나라 영토고 여기 이사가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치? 토관이라는 벼슬을 준 3인 정책을 쓴 게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됐나요? 3인 정책. 백성들을 이사시키는 정책입니다. 됐나요? 성종입니다. 홍문관을 만들어 놓고 경연을 담당하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리고 경국대전을 반포하면서 최초의 유교적 법치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국가? 유교적 법치국가를 만들었다. 유교적 법치국가를 만든 게 누구다? 성종이다. 됐나요? 그럼 정리하자. 태종, 이성계, 뭘 세웠습니까?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태종과 세조, 무슨 권을 강화합니까? 왕권을 강화합니다. 세종,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죠.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요. 성종, 각종 법률을 만들고 경연제도를 단도하면서 체제를 정비합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조선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반드시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통치체제의 정비입니다. 중앙정치기구는 18등급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1관등부터 18관등까지 있었죠. 정일품, 총일품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관이 뭐라고? 의정부. 누가 있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재상들이 있었죠. 그 밑에 2호 예병 형조판서가 있었고요. 얘네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2조가 뭐를 담당했다? 인사. 사람을 뽑는 걸 담당했다. 인사를 담당했다. 그렇지? 인사는 사람을 뽑고 자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왕권 강화기입니다. 누굽니까? 승정원. 왕의 비서기구죠? 의금부 뭡니까? 의금부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어요. 뭡니까? 왕의 명을 안 듣는 애들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치? 특별재판기구입니다. 그치? 반역을 꾀했느냐? 안 했습니다. 자, 주리를 더 틀어라! 하면서 열심히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입니다. 자, 3사는 뭡니까? 젊은 선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관원, 간쟁하는 기구예요.
간쟁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랬잖아. 그치? 왕에게 목숨 걸고 옳은 말 하는 겁니다. 사원부 관리들을 감찰하고 그러니까 돈을 뭐 비리를 저질렀는지 뭐 대기업으로부터 돈 받아 처먹었는지 막 이런 거 하는 게 사원부야. 홍문관 전하 공부 좀 하십시오 하면서 경연제도를 실시했죠. 자, 이들은요 기록에 이랬습니다. 그 직분은 비록 낮지만 그 하는 일은 정승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뭐라 부르자? 간관이라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인사청문회도 했죠. 그게 뭡니까? 서경입니다. 인사청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의정이 될 확률인 될 사람인지 인덕을 갖추었는지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언론기관과 비슷하다. 그게 뭐라고요? 3사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춘추관 역사를 편찬하죠. 자, 역사를 편찬한 건 애들이 누굽니까? 사관. 목숨을 걸고 왕의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됐나요? 심지어는 중종실록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하, 모든 종묘사직의 모든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왕과 왕비들의 밤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 사관을 두셔서 왕과 왕비의 처소에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던 애들이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록에 목숨을 거는 거죠. 왕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관입니다, 사관. 자, 사관이 기록하는 게 사초고요. 이 사초는 왕이 볼 수가 없고요. 이 사초는 여러분 집에 갖다 놨다가 왕이 죽으면 승정원의 일기와 합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 실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왕별로 겉표지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크기도 책 색깔도 굉장히 좀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은 한 36권 정도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책이. 한성부는 수도 치안을 담당한 경찰이고요. 성균관은 뭐다? 교육기관이다. 최고의 교육기관이죠. 그렇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스파르타식 학원 정도 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됐나요? 자, 지방행정주입니다. 팔도. 팔도가 뭔지 알았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걸 팔도라고 하고 그 밑에 부목군현이 있는데 이 부목군현도 지금으로 하면 그런 거야. 그치? 봐봐. 경기도. 자, 성남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성남부, 성남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남시 분당구 하면 분당군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분당구에 가면 여러분 정자동 있죠? 정자현 이렇게 불렀던 거야. 자, 여기에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이 파견되는데 이네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수령이라 하죠. 수령은 그 마을 사람 몇 명에 다른 지역 사람 몇 명에 그치 다른 지역 사람 몇 명에 당시에 마을 공동체가 워낙 강했던 시대라서 같은 마을에 있었으면 제대로 정책을 할 수가 없고 양반들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피제를 해서 다른 지역의 수령을 임명했고요. 그 밑에 면리통을 두어서 수령이 면리통까지 다스렸습니다. 속현은 모두 다 없앴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모든 군과 현에 뭘 파견합니까? 관리를 파견하죠. 조선은 보다 완벽한 중앙집권국가. 이거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유양소는 그 마을의 양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령이 왔잖아. 그럼 수령을 좀 도와주는 지방의회와 같은 게 유양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령을 보좌해야 되는 향리가 있었는데 이 향리를 감시하는 게 또 유양소입니다. 또 유양소가 또 행패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경제소를 두어서 유양소를 감시했어요. 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완벽한 중앙집권국가고요. 수령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선은 무슨 국가다? 완벽한 중앙집권국가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입니다. 자, 여러분 거의 의무병이죠. 그래서 정군과 보인이 있는데 정군은 군대를 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받고요. 보인은 비용을 대는 겁니다. 자, 농민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정군과 보인의 역할을 했고요. 중앙군은 5인데 갑사는 직업군이냐. 그치? 특수병은 여러분 좀 고위직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중앙군이 하는 일은 뭡니까? 궁궐을 수비하거나 수도를 방위하는 거죠. 지방군은 영진군인데 수영, 병영, 육군과 해군이 있고요. 진군, 산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는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잡세꾼은 나중에 전직관료나 향리, 교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의병이 되죠. 그렇지? 의병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자, 방위체제는 진관체제인데요. 군 단위로 적군이 왔어요. 1번군이 만약에 강남구 대치동에 왔어요. 그럼 뭐야? 대치동에 있는 16세에서 60세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군대를 조직하고 장군이 중앙에 있는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군이 수령이 나와서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진관, 지역 방위 체제예요. 임진왜란때 별로 효과가 없어서 대승방략 체제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역시 효과가 없었죠.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중앙집권국가를 시키는 거죠. 자, 여권은 말을 30리마다 바꿔주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들어오려면 말 한 마리로 못 뛰잖아. 그러니까 30리마다 말을 바꿔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는 주유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뛰는 마부가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원이 있었습니다. 그 역원제.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동네가 역삼동 이런 데예요. 여기가 역원이 있던 곳이고요. 자, 조은제는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입니다. 봉수제는 굴뚝에 불을 피워서 적이 쳐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한양까지. 자, 이러한 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뭡니까? 중앙집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교육과 과거대입니다. 양인 이상이면 모두 다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무가가 없었지만 여기는 무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무가는 여러분 뭡니까? 무가는 교육기관이 없었지만 무가 시험은 있었다. 자, 문과는요, 뭡니까? 서당이나 사학, 향교, 그 다음에 성균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 대과를 시험 봐서 어떻게 됩니까? 양반이 될 수 있었는데, 제외된 사람, 요거 중요해. 탕관의 아들 안 돼. 재간 여자 자손 안 돼. 서울도 안 돼. 그치? 자, 서울도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무과를 합격해서 문과를 다시 갈 수 있고요. 기술과를 합격했지만 다시 문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음서제가 있었지만 별로 효과 없었어요. 조선은요, 고려보다 훨씬 더 실력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실력을 존중하는 사회라서 오로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인정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보다 신라보다 통일신라보다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보다 조선이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험은 3년마다 받고요. 그치? 특별 시험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알성시 별시 시험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상피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임명이 안 됐고요. 수령 같은 경우는 서경권을 통해서 인사 검증을 했었죠. 그리고 고관들의 하급 관리들의 근무 평가. 이거 굉장히 관리들에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였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관리가 들어오면 굉장히 관리 서열 때문에 서로 갈구고 이런 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리고 새로운 관리가 들어오면 신고식으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급 관료들이 빚더미에 오르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은 조선사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 조선사를 꼼꼼하게 공부해서 나갈 거고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아예 조선이나 고려나 손신라를 배우지 않고 개학기부터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선사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셔서 한국사 능력 시험도 볼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